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동북공정, 서해 대륙붕 사건,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들을 동원한 우리 영해와 영공 침범, 서해 이의지에서 어족 자원을 멸망시키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경, 이청호 경장을 해친 사건에 대한 패권주의적 태도 등으로 수도 없이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최근 1월 27일에도 중국은 우리나라 영공 카디즈를 2대 군용기로 침범해 우리 군의 F-15K 전투기가 출격해 대응 태세를 갖췄는데요. 지난해인 2022년 10월 24일 미 공군대학 중국항공우주연구소 카시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부대 조직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255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중국 로켓군 부대의 배치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켓군 부대는 총 6개의 미사일 기지로 편제되어 있는데 대만과 남중국해 등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한 중단거리 기지 2곳 그리고 미국 본토 등을 겨냥한 중장거리 핵미사일 기지 4곳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기지는 최소 6개 이상의 미사일 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중국 로켓군 부대는 총 39개 이상의 미사일 여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최소 3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무려 1000기의 핵탄두를 확보하기 위해 미친듯이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탄도탄 요격 체계인 사드 배치를 두고 극렬하게 비난에 대했지만 뒤로는 유사시 한반도를 향해 날리기 위해 백두산 인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둥펑 계열의 미사일만 해도 무려 600여 기 이상에 달했는데요. 우리의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 부대 움직임 등을 볼 수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막상 중국은 탐지거리가 무려 5,500km 이르는 초지평선 레이더 등을 통해 한반도 전역에서부터 일본, 서태평양 일대를 모두 감시하고 있는데요. 유사시 이를 통해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고 조치까지 가한 바 있습니다. 유사시 그들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 위협하며 강압적으로 뭔가를 요구한다면 우리 또한 그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장거리 타격 무기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보복 수단이 있어야 할 텐데요. 대량 응징 보복, KNPR은 더 이상 북한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부족한 것이 지금의 상황일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내에서는 유사시 적국이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정말로 그에 대한 해구산 보복 차원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 국가에게 전략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보복 공격을 받는 핵 보유국이 이판사판으로 미국에게도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의 대도시도 파괴되어 엄청난 인구가 희생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안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직도 미국에서는 해구산만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러나 결국 참다 못한 한국이 재래식 미사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술 핵무기급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세계 최강의 전술 탄도 미사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의 시험 발사를 곧 실시하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시험 결과가 알려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계 최강의 전술 탄도 미사일 현무5인데요. 탄두 중량이 최대 9톤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재래식 미사일 기준으로 단연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국의 수뇌부가 숨어있는 지하 100m 이하의 벙커를 타격해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공 지진을 발생시켜 통째로 무너뜨려 제거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무기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위스키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일리 드링크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지난 2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 ADD 측이 일부 밝힌 바에 따르면 2월 3일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안흥 시험장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세계 최강 위력의 재래식 전술탄도 미사일 현무5가 시험 발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너무 많이 알려진 탓인지 당시 환경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날 발사는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월 첫째 주 비상설 해상사격 훈련 일정을 취소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에 관한 관심이 잠잠해지면 조만간 다시 한번 현무5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우리나라는 총 4회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즉 현무5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예정인데 이 미사일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세계 최강의 위력을 지닌 재래식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5 탄도미사일은 6톤짜리 중량의 탄두를 싣고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600km에 달하며 이 사거리를 300km 수준으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무려 9톤에 달하는데요. 현무5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후 최대 1000km 높이 외기권으로 나간 다음 탄두를 분리시켜 마 10에서 15 이상의 가공할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마 10이라는 속도와 9톤의 탄두 중량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탄두 중량만 8톤에서 9톤이라면 이는 거의 미국의 미니트맨 ICBM급 탄도미사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 실험 발사체의 탑재량이 8톤이었고 비행거리가 429km였으며 전체 중량은 52톤이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현무5는 중량이 거의 50톤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고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 중량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그럼에도 중량이 35톤에서 4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톤에서 9톤, 총 중량은 약 36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5의 중량이 이 정도라는 점은 상식을 크게
크게 벗어나는 일인데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이 러시아 ICBM인 불라바, 북한의 ICBM인 화성 14형과 비슷한 중량을 가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북한의 화성 14형보다 우리나라의 현무5 중량이 3톤가량 더 무겁기까지 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엄청난 중량의 물체와 가공을 속도를 통해 얻어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80년대부터 계획했던 위성병기인 신의 지팡이와 현무5는 유사하기도 한데요.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작은 돌덩어리에 불과한 10km 정도 크기의 운석이 충돌하는 것만으로 지구 생태계에 대멸종 현상이 발생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인류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 만큼 지구 외기권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엄청나기에 12개의 9.5톤짜리 5m 길이의 막대기를 쏟아부어 광역 피해를 일으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신의 지팡이였습니다. 이론상으로 텅스텐 막대가 지면에 닿을 때의 운동 에너지로 지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기화되어 상당한 위력의 폭발을 일으킨다는 점을 이용한 무기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를 투하할 때 위력을 계산해봤더니 폭발력이 11.5톤 정도로 통상 폭탄인 모압 수준에서 그치고 소련이 개발한 ATBIP보다 위력이 약했습니다. 물론 모압은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 불릴 만큼 강력한 재래식 폭탄이기에 TNT 11.5톤의 위력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만,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위성병기 신의 지팡이쯤 되는 무기가 이 정도의 위력이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현무5는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저위력 핵무기급 위력을 자랑할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도 1000km 이상 우주 외기권에서 낙하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현무5의 탄두는 수십 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조차 뚫고 들어가는 관통력을 가지며 그 안에서 지연 신관을 터뜨려 본 탄두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에서 강력한 폭발로 인해 인공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적국의 벙커나 전략시설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 이 안에 피신한 적의 수뇌부들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현무5를 개발한 목적은 역시나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함인데,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후 전 국토를 요새화하겠다며 주로 화강암 지대에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B-61 계열 전술 핵폭탄은 핵무기이기에 지하 깊은 곳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지만, 핵무기 개발이나 배치가 금지된 지금의 우리나라로서는 운동 에너지를 크게 높여 적국의 벙커나 지하시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을 상대로는 무시무시한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되지만, 중국을 상대로 할 경우 중국 대륙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을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과 비슷한 1톤에서 2톤 수준으로 내린다면 사거리를 3000km에서 5500km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현무5 탄도미사일을 우리 한국이 대량으로 제조해 실전 배치할 경우 유사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타격해 초토화시키는 정도의 보복 공격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과 한국과의 거리는 1100km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해 현무5 미사일의 탄두를 4톤에서 5톤 정도로 줄이고 사정거리를 1200km 수준으로 설정해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미국 현지 시각 1월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은 우리의 인식과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북한이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날 발간된 회고록에서 지난 2018년 3월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을 때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정은 총비서에게 중국은 우리에게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총비서가 기뻐할 것이라고 한다고 운을 뗐는데, 여기에 대해 김정은 총비서는 의외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김 총비서는 이어 중국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처럼 다루고 싶어하며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북한과 중국이 오래된 혈맹 관계라 생각해왔지만,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중국이 국력과 군사력의 차이를 이용해 북한을 속국으로 전락시키려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것은 북한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기도 했던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한국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처럼 대한다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물론 이것은 당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미국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당시 언급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경계할 만큼 중국의 핵무기 개발 야욕과 미사일 개발 상황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사실 이미 실험 발사를 진행한 것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몇 년 전 여름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주 인근 해역에서 현무5 미사일의 시제품을 발사해 3m 이내의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당시 태풍으로 인해 강렬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환경에서도 이처럼 가공할 정확도를 보였다면 앞으로 완성될 현무5를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현무5 미사일의 핵탄두를 싣게 된다면 지상 최강의 핵 벙커버스터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너무나 위협적으로 변한 우리 주변의 안보 상황을
감안해 미국이 한국에 자체 핵무장을 허가하거나 전술 핵탄두를 임대해주는 형식으로라도 최강의 핵반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